13년을 절연했는데 딸 이름을 내세운 장윤정의 엄마. 결국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되었다. 이 사가 굉장히 핫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됐다, 구속될 줄 알았다, 이런 얘기가 빗발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여기에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내막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올렸던 영상들 내용을 대략 요약을 해보면, 딸의 이름을 내세워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투자해라, 수익을 몇 배씩 얻어갈 수 있다 라는 형태로 투자 사기를 유치하는 거죠. 결국 피해자의 고소장에 수사 착수가 됐지만 행방 파악이 안 되다가 결국 잡히게 되었다. 근데 장윤정 씨 측이 명백하게 어떻습니까? 선을 그었어요. 모친과는 10수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 이번 사건은 장윤정과 무관한 단독 범행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재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가족과의 절연을 선언한 장윤정 씨가 결국 장윤정 씨의 동생과 함께 기자회견이 열렸을 때 각종 의혹을 제기했었던 이 A씨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딸의 수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가 됐고, 당시 법원은 장윤정 측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이 A씨가 누굽니까? 바로 모친 유흥복 씨를 말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도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망설이 떠돌던 장윤정의 엄마, 이미 구속 송치가 되었는데 딸과는 절연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과연 경찰들이 장윤정 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과거 4억 원대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유흥복 씨의 사태 때 장윤정 씨가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참고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 이 기사에 나와 있네요. 장윤정 어머니 참고인 조사. 장윤정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 라는 말도 당시에 올라왔고요. 이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슬픈 날이다.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흥복 씨가 4년의 징역형 선고를 받았을 때 장윤정 씨 어머니가 조사를 받고 있던 당시 장윤정 씨 본인도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됐다. 이때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장윤정 씨가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장윤정 씨 어머니 유흥복 씨가 조사를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장윤정 씨를 맹렬히 비판했던 전 팬클럽 회장 송기호 씨 때문이었죠. 이 당시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정이, 우리 윤정아, 그 많은 편지를 보냈고 연락을 취했는데 가슴 아프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말할 것이다. 너도 있는 그대로 말해라.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원망하지 마. 기다렸잖아. 네가 던진 말에 여러 사람이 힘들어졌다. 우리 만나서 손잡고 울어보자는 애미 마음도 소용이 없어졌다. 무엇이 뒤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네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밖에 만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왔다. 오늘은 엄마한테 너무 슬픈 날이다. 윤정이 너 예쁘게 자랐잖아. 갑자기 왜 변한 거니? 라는 말을 당시에 장윤정 씨 어머니인 유흥복 씨가 참고인 조사 인터뷰 때 쏟아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남동생, 장윤정 씨 남동생과 관련된 사건에서 장윤정 씨 어머니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내려보면 장윤정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장윤정 씨 어머니가 오히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거죠. 근데 이마저도 장윤정 씨 본인과 또 남동생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얽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흘러간 것 같고, 지금 사태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다릅니다. 장윤정 씨의 어머니는요, 지금 본인이 장윤정 씨 이름을 팔아 투자 사기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확인하겠죠. 장윤정 씨에게 그런 사실이 있냐. 하지만
13년 동안 절연했다라고 명백하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장윤정 씨가 경찰서로 출석할 일은 상당히 낮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와중에 어떻게 검거가 됐느냐? 기사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3주 전까지 연락하여 금전 요구를 한 적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루 걸러 계속 전화가 왔다. 말기암이라며 서류를 보냈는데 가짜였다. 장윤정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결국 말기암이라며 지인들에게 보낸 서류조차 딸인 장윤정 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양화대교를 가겠다. 또 그랬다가 멀쩡히 다시 전화가 왔다가 한 달 가까이 그런 연락이 와 차단했었다. 카드는 본인 것을 쓰지 않는다. 남자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친구들이라며 계속 놀러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 사기 피해자들로 보인다. 올해 1월에는 부산 기장에서 온천을 하고 왔다라는 사진도 보내왔다.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 거여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라며 이 언론에 제보를 한 거예요. 갈 때마다 그 집에 여자들이 많았는데 교도소 동기들이었다. 투자를 해서 경매로 집을 사러 다닌다고 하던데 유흥복 씨가 장윤정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일하게 해주겠다라며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 같다. 충격적이죠. 교도소 동기들과 수작을 꾸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유흥복 씨는 장윤정 씨에 대한 험담을 계속했다고 해요. 장윤정에 대한 자료를 줄 테니 갖고 있어라. 그러면 윤정이를 날릴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생활고에 대한 이야기도 장윤정은 딸로서 이 유흥복 씨가 수감 생활을 할 때 영치금을 넣었고 생활비도 챙겨줬다. 라면서 엄마를 몰아세웠다라는 비난이 안타깝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 남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송파구 거여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이게 새나가지 않을 리 없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결국 이것들이 유흥복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결정타가 되었고 이것이 최종 검거가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장윤정 씨의 어머니가 과거 어떤 일까지 벌여졌었느냐. 이때 보면 동생이 나와서 막 함께 폭로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내용을 잘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생활비, 그러니까 박종증의 쾌두남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 엄마와 동생이 나타나 생활비를 총 18억을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장윤정의 행사 수입 역시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들이 썼다라는 생활비를 살펴보면 1년에 평균 1억 8천만 원, 한 달에 1,500만 원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해당 인터뷰로부터 12년이 지난 2025년 대한민국 4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가 절반가량인 약 800만 원 정도라고 놓고 봤을 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쓴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3천만 원 썼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대중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며 장윤정의 재산이 대부분 사라진 경위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장윤정의 친모인 유흥복 씨에게 장윤정 씨 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례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사건의 전말이 알려질수록 역시 장윤정 씨에게 우호적으로 의견이 기울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3년도 6월 3일 날 장윤정 씨를 지속적으로 비방하던 글을 게시하던 송모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합니다. 이게 바로 전 팬클럽 회장이죠. 전 팬클럽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런 수많은 비방 글들을 어떻게 적었냐라고 경찰이 질문을 하자 장윤정의 어머니 유흥복으로부터 내용을 듣고 그런 비방 글들을 작성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흥복 씨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경찰 수사가 발표된 이후 장윤정이 이른바 댓글 알바를 동원했다라는 주장도 이어간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사태가 점점점 커지게 됐고 이 글들로 인해 장윤정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이 안티블로그 등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특히 장윤정 씨의 임신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흥복 씨가 해당 블로그를 통해 장윤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사위인 도경환 씨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 장윤정을 비난하며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장윤정의 소속사는 어머니인 유흥복 씨와 안티블로거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흥복 씨는 맞고서 방침을 밝혔어요. 하지만 동생 장경영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며 3억 2천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경영 측의 항소가 기각되며 판결이 확정되게 되었죠. 중요한 건 장윤정 씨의 팬카페 초창기 운영진 전 회장으로 활동했던 송모 씨입니다. 장윤정이 어머니를 미행하고 지인을 감금하고 손찌검을 했다라고 주장하며 장윤정 씨를 용인 동부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팬으로서 장윤정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고발했다라고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팬클럽과 장윤정 측은 그가 초창기 운영진일 뿐이었다. 정식 팬클럽 회장도 아니다. 자신을 회장인 것처럼 소개하여 팬클럽의 명예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송 씨의 고발 내용에 대해 장윤정을 무혐의로 경찰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송 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관련하여 모욕, 무고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고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서 2013년 12월 27일 결국 송 씨는 구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송 씨는 장윤정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하며 장윤정 측도 결국 고소를 취하해주며 관련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송 씨는 자신이 작성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며 사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장윤정 씨의 어머니인 유흥복 씨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 유흥복 씨가 딸을 얼마나 위기로 몰아넣었는지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들과 함께 모여서 여전히 내가 윤정이 조질 수 있다. 자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투자 사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교도소 동기들과 작당 모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윤정 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기암이라고 거짓 서류를 주변 지인들에게 돌렸다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유흥복 씨의 상황이 더욱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윤정아 너의 회사의 이름으로 주식 들어간 2024년 9월 20일 3천만 원 누구누구님 투자금을 내년 12월 20일에 한 푼도 더도 말고 그대로 드리면 된다. 그리고 엄마의 통장에 돈은 찾아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드리거라. 1억 5천이면 누구누구님께 남편의 뭐뭐뭐 사라며 드리도록 하거라. 또 누구누구님은 엄마에게 소중했던 동생이니 엄마에겐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니 이 말 명심하거라. 언론에 나왔던 상상의 이모가 아니고 이 어미가 이뻐해 주었던 땡땡님을 이모처럼 생각하거라. 이게 2024년도 11월 7일 날 유흥복 씨가 직접 작성했었던 자필 투자 확인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종이에다가 자신이 쓱쓱 적어가지고 마치 장윤정 씨와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처럼 꾸몄을 뿐만이 아니라 이 자필 투자 확인서를 통해 정말 장윤정 씨에게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한 것처럼 꾸며냈다라는 거죠. 비판을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유흥복 씨가 많은 분들에게 굉장한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든 것 같아요. 하지만 장윤정 씨는 지난 수십 년간 모친과 연락을 나눈 바가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윤정 씨가 최근에 오죽했으면 혼술을 마시며 눈물 흘리고 오열했겠습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제 현재 있는 곳을 떠나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며 많은 분들에게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휴식을 위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도경환 씨와 가족들과 가족여행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장윤정 씨는 정신적으로 힘이 들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작년에 MBN에 나왔었던 방송에서 자신의 가족 안부까지 묻는 15년 치매 어머니의 세상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했었던 장윤정 씨의 모습이 있어요. 이 엄포 개터블 듀엣이 뭡니까?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과 함께 등장하여 노래를 불러나가는 미션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어머니로 등장했었던 치매에 걸린 어머님이 장윤정 씨를 보며 가족 걱정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어머니의 시선은 당시 장윤정 씨에게서 떨어지지 않았고 한결같이 장윤정만 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씨를 알아보면서 보니까 너무 좋네. 서방님은 잘 계시냐? 아이들은 잘 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면은 치매에 걸린 어머님도 장윤정 씨의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안부를 묻겠습니까?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이 대목만 봐도 놀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장윤정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구멍난 디자인 티셔츠를 입은 엄마를 보고 옷 사 입어라 라며 오열을 했었던 아들 연우에 대한 이야기도 당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JTBC에 등장을 했었던 장윤정 씨가 구멍이 뚫려 있었던, 디자인적으로 뚫려져 있었던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 이런 디자인을 몰랐었던 도현우 군이 장윤정 씨의 모습에 걱정을 하며 엄마 옷 좀 사 입어라 라고 하며 오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이시죠? 요 장면입니다. 그거죠. 어머니라고 해서 피땀 흘려 번 돈, 딸의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채널 A에, 그것도 뉴스 채널에 등장을 해서 자신과 아들을 함께 데리고 나와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동생도 누나의 결혼식이 다음 달인데 가고 싶다. 하지만 누나 곁에는 항상 경원들이 있다. 유흥복 씨도 나도 결혼식에 가고 있다. 가고 싶다. 내가 여태껏 장윤정을 키워온 사람이 아니냐. 도경환에게 묻고 싶은 것도 있다. 내가 큰 범죄자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다. 내 말을 믿지 않아도 좋지만 결혼할 생각이라면 꼭 내가 아니고 동생에게라도 장경영 씨에게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섭섭하다. 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범죄자잖아요. 이제 유흥복 씨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범죄자로서 체포가 되어 구속된 겁니다. 이제 본인은 평생 범죄자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는 또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느냐. 딸 행사가 줄었다라는 소식에 억장이 무너진다. 효녀 가수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꺼낸 바 있습니다. 이때가 11월 달이라 연말 행사를 앞두고 소문에 윤정이가 행사가 많이 줄었다고 하니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더라. 우리 윤정이는 나쁜 애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녀 가수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장윤정 씨에 대한 폭로글을 폐륜녀다 이런 말을 쏟아낸 바 있던 것이 바로 이 유흥복 씨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역시 마찬가지지만 같은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는 엄마가 맞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믿기지가 않는다. 두 번째, 지긋지긋하다. 자, 유흥복 씨는요, 사회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굉장히 망가뜨려 놓은 장본인으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딸인 장윤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저는 오히려 장윤정 씨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것이 많은 국민분들과 저의 어떤 공감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유흥복 씨가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들 본인은 이제 범죄자이고 그 범죄에 대한 죗값을 받을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구속이 됐으니 이제 교도소행, 징역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는 딸인 장윤정 씨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거 한번 보세요. 장윤정 씨가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녹취 파일을 살펴보니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가족 일에는 소속사에서 대응하지 않겠지만 계속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장윤정 씨가 울면서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재산 다 갖다 줄 테니까 누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허위 사실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보이시죠? 녹취 파일 공개. 이런 말들이 당시에 막 나왔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소속사에서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냥 저건 철저한 자신의 주장일 뿐이다. 오히려 허위 사실에 가깝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보여지고, 특히 이런 추가 폭로에 대해 진정한 암 유발자다라는 비판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 음성 파일은요, 장윤정 씨의 목소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외삼촌과 장윤정 씨의 대화 내용이 아닌 바로 유흥복 씨의 남동생 장윤정 씨의 외삼촌과 본인이 대화한 내용이 담긴 거예요. 장윤정 씨의 목소리로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외삼촌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소속사에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때는요, 혐의가 굉장히 확실해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측이 모든 경위를 조사하여 검찰로 넘겼고, 유흥복 씨가 이미 사기 전과범이잖아요. 여러분, 동종전과자는요, 동종범죄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아마 다시 교도소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을 살았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다 나왔던 유흥복 씨이기 때문에 똑같은 혐의로 다시 한번 저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거의 교도소행이 확정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댓글 반응은 좋지 못합니다. 저런 사람이 명은 참 길다. 부모라고 다 부모가 아니다. 2018년 가난 말개 때문에 가석방됐다라는 말이 있던데 말개암을 이겨내다니 연구대상이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많은 댓글이 나옵니다. 저렇게 협박하고 쇼를 하더니 결국 잡혔다. 그러니까 유흥복 씨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 유흥복 씨의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만약 기소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땐 거의 유죄 판결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알려지자 장윤정 씨는 즉각 선을 그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육 씨의 혐의와 장윤정은 일절 관계가 없다. 특히 과거 방송과 인터뷰 등을 통해 가족 문제로 오랜 시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반드시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는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심리학계에서조차 무조건적인 관계 유지가 정답이 아니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대, 경제적 착취, 심각한 정서적 통제 등이 반복된다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해가 된다라는 거죠. 특히 어른이 되고 나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빚을 떠넘기고 거절할 경우 죄책감을 이용하여 압박하는 행동은 경제적 학대의 한 형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인 금전 지원을 강요받거나 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부담을 떠안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모욕적인 언사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장윤정 씨에 대해서 유흥복 씨가 폐륜녀라고까지 말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이 학계에서도 좋게 보여질 리 없다. 그 와중에 결국 절연은요, 복수가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윤정 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흥복 씨와의 절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죄책감만 안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단 적절한 경계를 세우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윤정 씨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전문가의 칼럼이 수긍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깜빵에서 나와 또 똑같은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행적이 묘연하게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
그것이 장윤정 씨의 이름을 거론하게 만드는 제2의 상처를 주었고 굉장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육흥복 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